이번 시간에는 실제 아트캠에서 2D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떻게 3D를 작업하는지 실전 예제를 두 강좌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오른쪽과 같은 3D 릴리프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불러와서 벡터를 직접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벡터를 생성할 때는 앞서 늑대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 골격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벡터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어떠한 입체적인 구분을 지어서 벡터를 생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구분 지어진 벡터 각각을 어떤 식으로 릴리프 모델링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릴리프로 올려서 지금 보시는 이 강아지 털에 대한 모델링까지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전반적으로 3D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 모두를 학습할 거고요. 나중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벡터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벡터는 계속하여 단순 반복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축키를 숙지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에 대해서 단축키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편집 모드로 가거나 노드 편집 모드에서 선택 모드로 변경할 경우 키보드 N을 눌러서 노드 모드, 편집 모드, 노드 편집 모드, 선택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벡터의 포인터 메뉴 단축 편집키인데요. 포인트에서 마우스를 갖다 두고요. 포인트 위에 놓고요. 그 상태에서 S를 누르게 되면은 포인트가 부드럽게 편집이 됩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D를 누르게 되면 포인트가 삭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은 다음에 키보드 C를 누르게 되면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벡터가 잘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폰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어서 S나 D, C 키보드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팸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스팸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후에 I를 누르게 되면 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스팬 위에서 M을 누르게 되면 스팬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중간점에 점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곡선의 스팬 위에서 L을 누르게 되면 곡선이 직선으로 변환되게 되고요. 또한 직선이나 커브 위에서 A를 누르게 되면 원호, 아크로 벡터 성분이 변환이 되게 됩니다. 스팬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R을 누르게 되면 스팬이 삭제가 됩니다. 포인트와 같은 메뉴인 스팬 자르기 벡터 자를 때에는 스팬 위에서 C를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포인트 메뉴와 같이 그 영역에서 벡터가 잘라지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단축키를 모두 숙지하고 벡터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에서 3D 모델링을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을 켜고 레이어 불러오기를 열어서 비글.jpg 비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그 이미지 파일을 아트캠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불러오고 나면은 어떻게 해상도를 줄 것인지,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창이 뜨게 되는데요. 스캔 DPI로 불러오도록 하고 원점은 가운데 중앙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Z 높이는 0.5를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서 모델의 시작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델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미지로부터 릴리프를 생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가 3D에 투영되어서 어떻게 생성되기가 어려워서요.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기능을 눌러서 이미지를 끄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강아지에 대한 표면 윤곽들이 이미지로부터 릴리프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조금 거친 형상들이어서 제가 릴리프 툴의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한 번 더 픽셀의 좀 불규칙한 부분들을 좀 완화하였고요. 기존에는 좀 날카롭게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릴리프 부드럽게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 세밀한 부분들이 모두 다 뭉개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횟수는 적당한 값을 설정을 보면서 하고요. 필요한 영역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그 작업을 이제 마치면 됩니다. 이 정도의 표면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릴리프 부드럽게 기능은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면 릴리프에 릴리프로 만들어진 이 릴리프는 전교의 불을 꺼서 안 보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릴리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릴리프 레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면 릴리프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메뉴 새 릴리프 레이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릴리프 레이어 1이 생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로부터 벡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부터 벡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3D 화면에서 2D 비트맵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비트맵 단추를 눌러서 2D의 비트맵 이미지를 3D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벡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만들 때 벡터 레이어를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벡터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벡터 레이어에 관련된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새 벡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 윤곽에 대한 벡터 레이어를 관리해서 여기서 생성된 벡터 데이터를 여기 레이어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 1번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 윤곽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고요. 기본 윤곽 벡터에 대해서 생성을 해서 이 레이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생성하기 앞서서 이 강아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입체적인 형상에 대한 구분이 먼저 필요한데요. 크게 보면은 이 머리에 대해서 윤곽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크게 이러한 윤곽이 있고요. 귀에 대한 윤곽, 그 다음에 아래 턱에 대한 윤곽, 오른쪽 귀에 대한 윤곽,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혀 쪽도 포함이 되어야 돼서 지금 보이는 이와 같은 구분된 영역을 5개 구분된 벡터로 먼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벡터 툴에 있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윤곽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생성 아이콘을 클릭해서 머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윤곽을 따라가게 되면 벡터가 윤곽에 맞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그려놓고요. 끝부분에서 마우스 커서가 이와 같이 십자가 모양, 포인트 십자가 모양처럼 바꿨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닫혀진 곡선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대강 형상을 이와 같이 그린 다음에 그래서 전편집 모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편집 모드는 벡터 툴에 있는 지금 보이는 노드 에디팅 아이콘을 눌러서 편집 모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아까 배웠었던 키보드 N을 눌러서 전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점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시스턴트의 벡터 툴에서 스플라인 벡터를 이용해서 0.5 내에서 스플라인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의 개수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벡터 창은 닫도록 하고요. 점 편집 모드에서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해서 그 윤곽 쪽에 갖다 대고요. 모델링을 윤곽에 대한 벡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가 적용된 구간이고요. 검정색은 부드럽게가 적용이 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우 검정색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다시 포인트의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인트에 관련된 일련의 메뉴가 뜨고요. 자를지 시작 포인트로 바꿀지에 대한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S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뉴에서 보시면 각각에 대한 단축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하다가 메뉴를 한번 보고 외워서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커서가 바뀐 경우 S를 누르게 되면 포인트가 부드럽게가 적용이 돼서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에서도 부드럽게 기능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지금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포인트를 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스팬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 커서에 물결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살펴보았던 스팬에 관련된 단축키들,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인서트 노드 I를 눌러서 포인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아지 이미지에 맞게 벡터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모양 뒤쪽에 있는 머리 모양까지 생각해서 이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었고요. 앞쪽 주둥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상을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추가하여서 맞춰보도록 하고, 부드럽게가 적용이 안 된 포인트 위에서 S를 눌러서 부드럽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또 포인트를 추가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편집을 이용해서 벡터 형상, 머리에 대한 벡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쪽 귀 부분에 대한 벡터 영역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서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폴리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취소를 눌러서 이 창을 나오도록 하고, 다음으로 전편집 모드로 가기 위해서 키보드 N을 누르고요. 제가 부드럽게 옵션을 적용하지 않아서 포인트들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모두 선택을 하고, 점 위에서 키보드 S를 눌러서 부드럽게로 동시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았던 점이었어도 S를 눌러서 다시 부드럽게 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포인트로 벡터 형상이 만들어졌으면은 N을 다시 눌러서 편집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귀를 만들기 위해서 벡터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고, 폴리라인 부드럽게 생성을
이번에는 체크를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눌러서 다시 정확한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편집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N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선택 모드에서 전편집 모드로 변환되는데요, 부드럽게 옵션을 체크하였기 때문에 지금 선들이, 점들이 모두 부드러운 옵션이 적용되어서 벡터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귀 형상, 이미지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정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귀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모양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 겹쳐지는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쪽에 귀 부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점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 키보드 I를 눌러서 점을 추가하고 귀 부분까지, 귀 윗부분까지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원하는 형상으로 귀에 대한 벡터 편집이 끝나셨으면 다시 키보드 N을 눌러서 선택 모드로 모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리라인을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았는데요. 머리를 그릴 때는 쭉 드래그해서 그려보기도 했고요. 왼쪽 귀는 부드럽게 옵션을 해제하고 그려보기도 했고요. 오른쪽은 부드럽게를 설정을 한 뒤에 폴리라인을 그려봤고요. 각자 작업에 맞게 제일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벡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폴리라인의 부드럽게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양쪽 귀를 다 만들었고요. 아래 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의 폴리라인 벡터를 선택을 하고 아래 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으로 턱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벡터 라인을 조금 더 생각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턱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여기 얇게 그리게 되면 표현이 좀 탁하게 돼서 이 부분은 겹쳐서 그렸던 거고요. 지금 이 앞쪽에 머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높게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부분들은 조금씩 겹쳐서 그려줘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이와 같은 상상을 해서 조금 더 모델링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혀 부분에 대한 벡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머리 위쪽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크게 보이는 입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5개의 구간으로 벡터를 이용해서 생성하였습니다. 벡터 생성을 마쳤으므로 취소를 눌러서 폴리라인 생성 기능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혀가 너무 높게 올라온 감이 있어서 전편집 모드로 다시 변환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곡선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스팬 메뉴를 활성시키고요. L을 눌러서 라인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혀 부분을 조금 더 모델링을 여기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절하도록 하고요. 편집을 마쳤으면 줄 설정에 X표를 눌러서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Z뷰를 놓고 다시 살펴보면 이와 같이 큰 형상에 대한 구분을 지어서 벡터를 5개로 만들었고요. 각각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턱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아래턱 벡터를 선택을 하고 릴리프 툴의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서 아래턱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에디터에서 라운드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시작 높이를 조금 주어서 0.1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입혀져 있어서 릴리프 형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3D 뷰 툴바의 디스플레이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안 보이게 설정하도록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조금 더 주고요. 원하는 각도가 되었을 때 적용을 눌러서 릴리프를 미리 보기 릴리프로 만들었고요. 다음은 혀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를 선택한 후에 라운드 옵션으로 이 모양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때 시작 높이는 턱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시작 높이를 0.5 정도 주도록 하고, 지금 이게 추가가 돼서 같이 겹쳐져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높은 것만 일하는 옵션으로 설정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혀 부분이 너무 볼록하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이 약간 겹치면서 조금 아래턱보다 낮게 표현이 됐는데요. 시작 높이를 조금 더 올려서 혀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원하는 형상의 모양이 되었다면 회전해서 방향을 좀 살펴보면요. 너무 혀에 대한 입체감이 도드라져서 각도를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합쳐진 구간이 나와서요.
0.6이 아니라 0.9분 되도록 시작 높이를 0.65로 다시 한번 조절을 하였고요. 원하는 형상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눌러서 릴리프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리 벡터를 선택을 하고 전체 형상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형상은 역시 라운드로 만드는데요. 시작 높이가 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0.6 정도, 0.65 정도를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높이를 봤을 때 입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입체감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고 적용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릴리프로 만들고 다시 왼쪽 귀를 선택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왼쪽 귀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앞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작 높이를 조금 높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의 머티리얼로 표현되게 단추를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단추를 눌러주시고 왼쪽 귀 벡터를 선택을 하고 라운드를 선택한 다음 시작 높이를 1.2로 해서 좀 많이 높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부분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각도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각도의 윤곽이 나왔으면 적용 누르셔서 릴리프로 변환하고요. 다시 오른쪽 귀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깥쪽 멀리 있는 느낌으로 시작 높이를 한 0.2 정도만 적용하도록 하고 라운드 옵션으로 여기도 입체감을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입체감만 느낄 수 있도록 라운드의 각도를 설정하고 원하는 윤곽이 되었다면 어플라이를 눌러서 릴리프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보기 위해 디스플레이 비트맵을 설정하고 Z뷰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눈 구간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코들이 코 부분에서 또 입체적으로 이 부분이 표현되어야 되고요. 주둥이 부분, 그 다음 코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귀 부분이 지금 릴리프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릴리프를 끄고 보시면은 이렇게 말려져 있는 형상, 말려져 있는 형상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은 좀 오목한 형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벡터도 나눠서 그려주도록 하고요. 더 세부적으로 눈 영역에 대해서 벡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고 방금 설명드린 영역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벡터를 기본 윤곽 말고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벡터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새 벡터 레이어를 만들고 세부 벡터라는 레이어 속에 관리되도록 세부 벡터를 선택하고 폴리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둥이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면 지금 앞서 했던 작업이
겹쳐 보여서 앞쳐서 했던 기본 윤곽의 전공은 끄고요. 이미지만 보이도록 하고 다시 폴리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둥이 부분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보았고요. 다음으로 귀가 겹친 구간, 다음으로 귀가 오목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 눈두덩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벡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눌러서 폴리라인 생성 창을 닫도록 하고 조금 더 노드 편집을 통해서 정확한 벡터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N을 눌러서 전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귀가 이 접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영역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 구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도 벡터를 편집하도록 하고 이쪽도 이쪽은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고요. 주둥이 부분도 괜찮고 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코를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표현되게끔
위쪽을 조금 넓게 표현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왼쪽 귀 부분,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으니까 점을 추가하고 여기서도 점을 추가해서 귀가 말려 들어간 부분에 대한 표현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영역으로 나가지 않게 이쪽 포인터들을 제어하고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정확한 위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데이터들은 다음 강의 때 좀 더 그리도록 하고요. 이번 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